혼자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T 기반 스마트팜 현황 표 열려 있으시죠? 그거 마지막에 보내드린 거 그거 지금 그거 저기 아까 드린 거는 끄고 네 제가 드린 걸로 자 키셨어요? 네. 자 B4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제 3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B셀 클릭하고 컨트롤 V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클릭 확인할게요. 여기까지는 뭐 아까 똑같으니까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정렬. 자 1번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품목명 개수와 시공비의 평균을 구하시오. 출력 형태를 보면 뭘 기준으로 정렬을 했는지 봐야 되는데 시공업체 기준으로 정렬을 했네요. 그죠? 네. 그래서 S가 먼저 G가 맨 나중이니까 내림차순 정렬을 또 하셨네요. 시공업체 클릭을 하고 위에 상단의 메뉴 데이터 내림차순 정렬을 해줍니다. 그러면 C온? 요 업체가 제일 위에 GRN이 제일 아래로 내려온 거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정렬이 끝난 뒤에는 부분합을 넣어주면 되겠죠? 오른쪽 맨 끝에 부분합. 이때 블럭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아도 부분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블럭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합 창이 뜨면요. 그룹화 항목에 관리 코드라고 들어가져 있는데 정렬한 기준이 부분합 그룹화 항목입니다. 그래서 관리 코드에 뭐 넣어야 돼요? 시공업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먼저예요. 개수 먼저 해야 돼요? 평균 먼저 해야 돼요? 개수 먼저. 개수 클릭합니다.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에 뭐에 대해서 개수 셌어요? 품목명. 품목명에 대해서 개수 셌죠. 그래서 품목명에 체크 풀어주고요. 농가 면적은 체크를 다시 품목명에 체크해 주시고요. 농가 면적은 필요 없어서 체크 풀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부분합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그룹화 항목에는 정렬한 기준이 시공업체 그대로 사용할 함수는 개수가 아니고 뭘로 바꿔줘요?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있어요? 시공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품목명에 체크 풀어주고 시공비 단위 1,000원에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넣어놓은 함수가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 대치에 체크 풀고 확인을 눌러주면 다음처럼 계산돼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요 윤곽을 지워줘야 돼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그룹 해제 글씨 눌러주고 개우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왼쪽에 있는 윤곽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의 넓이를 E랑 F 사이 선에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넓혀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끝! 어렵지 않죠? 네. 자, 나머지 두 문제 보내드릴 테니까 풀고 검사 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다 세고 하나 나가. 자, 477페이지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방식의 표로 정리를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평균을 내고 싶다. 그것만 딱 이제 학생 수
몇 명 이렇게만 딱 구해진다던가 아니면 지역별로 내가 나눠서 학생분들 각각이 몇 명인지 하고 싶다. 그러면 주소를 불러오고 그 주소를 지역별로 지가 알아서 추출해가지고 계산까지 딱 해주는 기능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엄청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B4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유일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아요. 일단 제 3작업 거 지워요? 3작업이 뭐 있어요? 아까 버리는 거야 없어. 본인 거에서 하던 아. 거 있죠? 본인 거 키신 분들은 시트 3작업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동 복사,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고 확인 누르세요. 그리고 지우시면 돼요. 자, 유일하게 복붙을 않지 않고 대신 범위는 똑같이 잡습니다. B4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았다면 위에 상단의 메뉴 삽입에 들어갈게요. 삽입 클릭. 자, 그 다음에 맨 앞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이 피벗 테이블을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는 창이 하나 뜨게 되면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을 해주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위치에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제 3작업 시트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B2셀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창이 하나 생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생겨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표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잘 보면 피벗 테이블에 써져 있는 필드들이 여기 제1작업에 있던 머리들이랑 똑같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제품 코드, 제품명, 개발사.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필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자동으로 표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체크만 해보죠. 제품명 한번 체크, 가격 체크. 제품명, 가격 체크. 그럼 제품명들이 이렇게 불러와지고 각각의 가격만 이렇게 새로운 표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유형 체크하고 상반기 판매량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유형의 같은 데이터 값들은 이제 버리고 그거에 대한 총합을 이렇게 계산해서 요런 아이가 피벗 테이블. 그래서 보고서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고 있죠. 1번 조건을 보고 필드를 선택을 한 뒤에 모양과 출력 형태 동일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가격 및 개발사별 제품명의 개수와 하반기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격에다가 동그라미. 거기 1번에 가격에다 동그라미. 개발사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반기 판매량이 동그라미. 가격, 개발사, 제품, 하반기 판매량이 동그라미. 이렇게 4개 했나요? 항상 1번에는 총 4개의 필드가 나오게 되고요. 문제 1번을 읽고 선택해야 되는 필드를 찾아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격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가격 체크, 개발사 체크, 그 다음에 제품명 체크, 하반기 판매량 체크.
됐나요? 자, 그러면 체크를 하게 되면 왼쪽에 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출력 형태 엄청 다르죠. 자, 체크를 하면 아래쪽에 필터, 열, 행, 값 영역에 자동으로 배분이 되는데 여기에 배분되는 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출력 형태가 동일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거기 출력 형태를 보면 선생님 그림 보면 B사에 뭐가 써져 있어요? 가격이 써져 있죠. 그 자리가 행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가격이 지금 값에 가 있어요.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행으로 옮겨줘요. B사에 써져 있는 게 행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드래그해서 행으로 옮겨줘요. 옮겼어요? 네, 근데 합계가 같이 안 따라와요. 옮겨지면 없어져요. 지가 알아서.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C2에 써져 있는 게 개발사죠. 네. 그게 열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열. C2에 써져 있는 게 개발사죠. 그게 열. 그래서 개발사를 열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세요.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개수 땡땡 제품명이죠. 개수는 함수고 함수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제품명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값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하반기 판매량도 그러면 하반기 판매량은 어디 써야 되겠어요? 값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 제품명이 먼저 있고요. 하반기 판매량이 뒤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순서가 제품명이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반기 판매량을 끌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제품명이 위에 하반기 판매량이 아래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하반기 판매량은 뭘 구한대요?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평균을 구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하반기 판매량을 클릭을 해서 값 필드 설정 클릭. 했어요. 네. 자, 그리고 평균을 클릭을 해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름에 보면 평균 땡땡 하반기만 써져 있어요. 판매량 글자가 잘리게 돼요. 그래서 하반기 뒤에다가 클릭하고 판매량이라고 쓸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평균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바뀌고 여기도 평균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바뀌고.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1번 조건이 끝나요. 근데 아직까지 모양이 많이 다르죠? 자, 그 다음 2번 조건. 가격을 그룹화하고 개발사를 출력 형태에 같이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은 아까 행에다 놨어요. 여기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에다가 클릭하고요. 클릭했나요? 숫자 아무 되나요? 네. 여기 숫자 아무 데나 괜찮아요. 이렇게만 안 잡히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중간에 그룹이라고 떠요. 그룹 클릭.
됐나요? 자, 그러면 창 하나 뜨죠? 자, 그리고 우리 시작이랑 끝이 있는데 시작값의 출력 형태를 보면 B5에 27,001이라고 써져 있죠? 그 값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27,001.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끝값에는 맨 마지막에 써져 있는 숫자를 쓰면 됩니다. 그 B열에 3,600이 36,000이 맨 마지막 값이죠. 그거를 여기 뒤에 써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단위에다가 그 B6에 있는 3001에서 B5에 있는 27,000을 빼시면 돼요. 3001에서 27,000을 빼면 얼마예요? 3000이죠, 3000. 얘가 3000단위씩 묶여있는 거예요. 27,001에서 3001을 빼면 네, B5에 써져 있는 값에서 B6을 빼. 반대로 빼. 그러면 3000이잖아요. 만약에 3만에서 27,001을 뺀다면 더하기 1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33,000단위씩 묶여진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확인 눌러요. 자, 그 다음 개발살이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개발살은 열방향입니다. 자, 열방향을 보면 소리야가 저희는 맨 앞에 있는데 문제에 보면 소리야가 제일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 지성 소프트 순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써져 있는 거랑 반대로 써져 있는 거죠. 열 레이블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하고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주시면 개발사의 글씨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지성이 앞에, 소리아가 맨 뒤로. 그런가요? 네. 자, 그럼 2번 조건 끝. 3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 셀은 별별 표시하시오.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은 여기 지성 소프트를 클릭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성 소프트의 제품명의 개수와 하반기 판매량은 이렇게 한 칸이에요. 요게. 근데 이 지성 소프트를 클릭을 하면 셀이 합쳐져 있는 게 아니고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셀을 합쳐달라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셀은 별별이 여기 아람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람에는 27,000에서 27,000에서 3만 사이에 값이 없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값이 비어 있거든요. 요 비어 있는 셀에다가 별별을 넣어 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 B2셀에서 다시 여기에서 바로 병합을 하거나 별별을 쓰면 안 되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해야 되는데 B2셀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피벗 테이블 옵션 있어요. 그거 클릭합니다. B2에서 어디까지? B2셀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고요. 네. 바로 아래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있죠. 그거 클릭합니다. 자, 그럼 창 뜨죠? 네, 레이아웃. 자, 그러면 레이아웃에 보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 그럼 체크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빈 셀 표시 있죠? 네. 빈 셀 표시 옆에 비어있는 빈란에다가 별별을 써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했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셀마다 별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성 소프트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C3부터 D3까지가 셀이 병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조건 해볼게요.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해 달래요. 행의 총합계를 지워달라는 거는 보면은 이 피벗 테이블 양 끝에는 해당하는 값의 총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열방향으로 들어가 있고 행방향으로 된 부분에도 총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워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B2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데 들어오죠?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요약 필터라고 있어요. 있나요? 요약이 합계 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약 및 필터를 클릭을 하면 거기 총합계라고 있고요. 행 총합계 표시라고 있죠. 네. 그거 체크를 풀어줘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들어가져 있는 총합이 지워집니다. 했나요? 네. 자, 이제 4번의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숫자 부분이 천단위자 구분표가 있고 오른쪽 정렬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요 별은 셀 기준으로 가운데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C5부터 H8까지 블럭을 잡아준 뒤 홈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글씨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가운데 맞춤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숫자는 첨단위자 구분심표 넣을 수 있도록 블럭 잡힌 상태에서 심표 스타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별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은 안 되고 이제 숫자들만 첨단위자 구분심표 찍히면서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벌써 똑같아졌죠, 거의? 자, 그리고 여기 열 레이블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원래는 출력 형태에 보니까 개발사라고 써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그냥 개발사 쓰시면 돼요. 행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가격만 쓰시면 됩니다. 어디다가요? 여기 행 레이블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클릭하고 가격이라고 쓰면 지워지면서 써져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죠? 모양 똑같죠? 네. 그러면 맞아요. 근데 합계가 없어졌어요.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80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다가 좀 좀 적어볼게요. 가격 글씨 위에다가 행이라고 써놓으세요, 선생님. 문제. 개발사, 아니, 1번에다가. 네.
개발사 2에다가 열이라고 써놓으세요. 제품명 2에다가 값 1. 하반기 판매량에다가는 값 2 써놓으세요. 문제의 지문이 나오는 순서가 고정입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그건 너무 좋다.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얘네들도 문제를 낼 때 지문이 안 바뀌어요. 바로 나와요. 리뷰 은근 어렵네. 과정이 너무 길 것 같아요. 과정이 좀 길어서 그런지 지문은 절대 안 바뀌니까 그냥 외워서 하시면 돼요. 예, 총합계가 없어졌어요. 잘했어요. 이게 뭘 잘해요? 없어졌어. 아 웃겨. 뭔가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왜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냐? 뭔가. 이건 또 다른데. 쉬는 시간 갖고